안녕하세요. 탄소 중립 팩트체크 시리즈 그 두 번째 진행을 맡은 박도영입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배출량을 0에 달성하는 넷제로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은 화석 연료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뜻일까요? 예, 그건 아닙니다.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숨만 쉬어도 탄소가 나옵니다. 넷제로라고 하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이 내뿜는 탄소와 그리고 흡수를 하는 탄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무가 흡수를 한다든지 바다나 갯벌 이런 데들이 탄소를 흡수를 하거든요. 그 총량이 제로에 가까워진다라고 이제 그런 거를 탄소 중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생시키는 만큼 빼면 된다. 그건 간단하네요. 그럼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거를 2050년 어떻게 우리는 탄소 중립을 이룰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정답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탄소를 배출하는 양을 줄여야 되겠죠.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꾼다든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태양광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노력의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탄소를 흡수를 하는 시설을 늘리는 겁니다. 탄소 포집 기술이 있어요. 이제 과학적으로 그런 기술들을 발전시켜 가지고 더 많은 탄소를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전기를 생산하는 게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석탄이 있고요. 하나는 천연가스, LNG라고 하죠. 또 하나는 원자력 발전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석탄을 많이 발생하는 게 화석연료 석탄 발전소예요.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지금 줄이겠다라는 게 정부의 목표고 전 세계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줄이는 만큼 전기를 누군가는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디에 담당을 시킬 거냐? 전 세계적으로는 태양광 아니면 풍력 발전 아니면 지열 발전 이런 거를 이제 재생에너지, 영어로는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 약자로 RE, 여기에 100을 붙여서 RE100이라는 게 최근에 화두에 올랐는데 이 RE100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선언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100% 재생에너지로만 만든 그런 전기로 만든 제품이다라는 거를 선언을 하고 그거를 지키면은 RE100, RE100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단순히 민간끼리의 규약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큰 무역 장벽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체인의 어떤 제약으로 되고 있어요. RE100을 선언한 기업이 우리가 익히 아는 미국의 애플 그리고 독일의 BMW 뭐 이런 곳들이거든요. 본인들이 같이 협력하는 업체도 RE100을 선언을 안 하면 우리는 같이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한국의 모 기업이 여기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가 RE100이 아니어서 협력을 못한 일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선언이 아니라 한 국가의 생존, 기업의 생존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부나 어떤 민간 기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럼 태양광과 풍력 발전, 탄소 배출이 없어서 좋긴 한데 이런 발전 시설이 들어가는 곳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거든요. 태양광 발전기가 들어가면 전자파를 발생시켜서 건강에 해친다든지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서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사람한테 위협이 된다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전한 범위 내에서의 전자파가 아주 소량 발생을 한다라는 거는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해상풍력단지가 있으면은 거대한 기둥 같은 게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잖아요. 위협이 된다라거나 어로행위에 방해가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물고기들이 그것 때문에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설들로 인해서 뭐 배들이 항로를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는 있겠죠. 그래서 물론 사소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과학계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용차, 버스 이런 운송수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전기차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5년 이후로는 아예 내연기관차를 생산하지 않는다
라는 지금 선언까지 나온 나라가 꽤 있어요. 왜 2035년이라면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자동차 수명은 대체적으로 한 15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은 2035년부터는 전기차만 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격하게 빨리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나 어떤 운송수단 산업이 재편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도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같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참 생각보다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안 쓴다고 해서 탄소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지는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은 그게 또 모이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가장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대중교통을 좀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그래서 차량에서 나오는 탄소를 좀 줄이는 것이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친환경 제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덜 배출하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캔 같은데 이 제품은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또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한국에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요. 앞으로는 아마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적 표준이 될 것이고 한국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런 윤리적 소비를 하게 되는 경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이 유튜브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기를 먹는 서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버에서는 열이 나오거든요. 열이 나오니까 식혀야 돼요. 그럼 에어컨을 돌려야 됩니다. 아니면은 아예 추운 지방에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버가 지금 몇 년에 2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영상이 차지하는 용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전기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디지털 다이어트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쓰지 않는 불필요한 이메일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제하는, 디지털 기록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런 서버를 운용하는 어떤 전기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불필요한 메일 계정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지우기만 해도 탄소 중립에 동참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저도 약간 옛날 세대라서 웬만하면 프린트해서 보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게 익숙한데 컴퓨터 화면으로 보고 종이를 쓰지 않는 것만 해도 나무를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구 환경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회의도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대면으로 하면은 일단 움직여야 됩니다. 운전도 해야 되고 대중교통도 타야 되고 또 이런 에너지 소비도 더 많아지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디지털화 한다든지, 그래서 최소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 생산에 개개인들이 또 동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생산에 동참한다. 개인이 어떻게 동참을 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아파트 베란다 같은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전기를 생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화석연료를 쓰는 거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산화탄소도 줄이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정치 세력, 정당 이런 데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정당에,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에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당들이 그런 의제를 받아들여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스웨덴의 청소년이었죠. 그레타 툰베리라고 1인 시위를 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정치권이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정치에도 참여를 하는 게, 이런 게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탄소 중립 팩트 체크, 왜 탄소 중립인가, 탄소 중립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박도영, 김준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